그거는 아무래도 테크닉적이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컴퓨터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또 이게 그런 감각이 있지 않고서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발상이 있지 않고서는 뭔가가 나올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점차 미대생들도 미대 미술 교육도 이렇게 좀 인재상을 바꿔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관련해서 뭐 지금 챗 GPT라고 해서 네네. AI가 그쵸. 너무 많이 좀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네. 지금 거기서는 소설을 쓰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시험을 통과하는 것 정도 가능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AI도 그래서 얼마 전에 AI가 그린 그림이 국제 미술 대회에서 뭐 대상을 차지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인 영역이 AI로 인해서 침해될 걱정이 되시진 않으신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디자인 쪽이라는 거를 뭔가 비율과 딱 떨어지는 그런 형식으로는 AI가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미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이상한 조형물인데 매력이 있고 끌어당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AI의 그런 디자인이라 하면 깔끔하고 뭐 트렌드를 분석하고 똑 떨어지고 비율에 맞게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우리한테 확 끌어다니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디자인일지는 그거는 의문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무난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롭으면서도 멋있는 거를 만들기는 AI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AI가 구동하는 방식을 보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가장 기존 데이터에 부합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AI의 기본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무난무난하고 누가 봐도 모나지 않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나면서도 예쁜 디자인을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히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했다. 뭐라 해야 될까? AI는 모든 사전 정보와 데이터들을 해서 이걸 딱 만드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히스토리적인 창의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뭔가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그쵸. AI는 없으니까요. 몇 초 만에 나오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스토리대로 이걸 만들었다. 그게 더 조금 진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브랜딩에 있어서도 스토리, 진정성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미대 입시나 뭐 회사 면접도 너의 스토리를 얘기해봐라. 너의 뭐 생각을 얘기해봐라. 너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히스토리를 이제 입히는 거죠. 엄마가 너는 이런 아이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다수와 함께 똑같이 흘러가는 것보다. 그래서 미술이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표현력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미술을 잘하는 애들이 글도 잘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또 글로도 연결되고 맞습니다. 언어로도 연결되고 생각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감각과 센스도 익히고 나중에 그 아이가 뭐 진로를 선택하는 루트는 다 다르겠지만 이 아이의 그런 센스와 감각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대 입시는 조금 더 커서 해도 되고 또 나중에 갑작스럽게 30대 엄마가 돼서 미적 감각을 발휘하는 분도 저는 주변에 계시고 전혀 다른 이공계 대학생이었고 간호사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미적인 거에 꽂혀서 그런 걸로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도 봤고 계속 관심만 두고 그 히스토리만 키워가면 그런 것들이 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술적 기술
기술보다는 그 감각이 좀 더 중요하고 네네네. 그거를 키우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지 않으면 좀 네. 힘들 수 있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학원들 가운데 그런 감각을 위주로 키우는 학원도 있을 테지만 기술적인 걸 키우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건 그런 기술 위주의 학원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떤 창의성이나 상상력 이런 것들을 이루는데 좀 제한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미술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미술 교육이 점차 이렇게 트렌드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미술 교육이 점점 더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시각적이고 그런 비주얼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미술 교육을 어머님들이 원하고 어릴 때부터 시키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술 대학에서 배웠던 그것과 지금의 엄마들이 원하는 게 너무나 차이가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배웠고 학습했던 대로 가르치면 도태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트렌드에 발맞춰야 되는데 확실히 어린 20, 30대 초반 선생님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미술 교육에 20대, 30대, MZ세대들을 저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감각적으로. 워낙 그들은 우리들보다 많은 것을 받고 또 감각적으로 그걸 느끼고 너무 많이 노출된 세대이기 때문에 색감 능력이라든지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요새 어떠한 것들이 유행이고 어떠한 것들이 재밌고 좋겠다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건 역부족이에요. 하지만 20, 30대 선생님들한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교육적인 거. 이 아이를 상담을 한다든지 이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 준다든지 아니면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서 연구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경험들이 부족하고 대신에 어떻게 밖으로 표출해서 아웃풋은 어떻게 나올 줄 아는 거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걸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엄마들한테 어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업적인 감각은 너무 탁월한 것 같고요. 또 40대, 50대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너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확고하신 반면에 너무 트렌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식으로 고등학교를 갔고 대학교를 갔고 입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나는 트렌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엄마들한테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려워요.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몰리는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 보면은